제14회 프랑스에서 다큐멘터리 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송은주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설이 지나갔죠. 설날 잘 보내셨나요? 저는 여기서 별일 없이 그냥 보냈습니다. 떡국은 지지난주에 한번 먹었던지라 건너뛰고 그래도 뭔가 잔치 음식이 먹고 싶어서 잡채만 간단하게 만들어서 먹었어요. 이제 틀림없는 2024년입니다. 날씨도 점점 따뜻해지고 있어요. 어제 집에 들어오는데 보니까 아파트 앞에 화단에 민들레들이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벌써 여기저기서 꽃이 피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도 무난히 잘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번 주 개봉 다큐멘터리 영화 이야기하면서 이번 에피소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3편의 다큐멘터리가 프랑스에서 개봉을 했는데요. 첫 개봉 영화는 야미나 주타 감독의 프랑스 스위스 공동제작 영화 시엔드 후즈입니다. 제목을 직역하면 빨간 암캐 정도 되려나요? 그러니까 개, 멍멍이가 불어로 시앙인데 이 시앙의 여성형인 시엔느가 이제 제목에 붙은 거죠. 그리고 후즈는 이제 붉은색을 뜻하는 단어죠. 이 영화는 여성의 피를 다루는 영화 같습니다. 제목에 왜 여성형의 명사와 빨강이 들어갔는지 짐작이 되는데요. 여성의 몸을 둘러싼 여러 가지 피의 이야기, 코피, 상처에서 나는 피, 헌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피, 월경혈, 그리고 출산 때 흘리는 피 등 여성의 피를 매개로 생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화가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두 번째 영화는 올리비에 구종 감독의 프랑스 영화 뻥세아 드망입니다. 제목을 직역하면 내일을 생각하다, 내일을 생각하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작물들을 키우는 농부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주로 생물 다양성이나 지속 가능한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농부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땅을 터전으로 일하는 이들의 삶으로 내일과 미래를 이야기하는 영화 같습니다. 세 번째 영화는 조하 웨슬레르 감독의 프랑스 영화 레브도아 에바입니다. 제목을 직역하면 일어나, 가, 일어나서 가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조하 웨슬레르는 배우이기도 해요. 1903년 러시아 키시네프에서 있었던 유대인 학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감독의 조상들이 이 도시 출신입니다. 감독은 추후에 희생자들의 증언을 통해 쓰여진 하임 나만 비알릭의 시를 가지고 이 도시로 찾아가 그 순간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듯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유대인 학살에 대한 다큐멘터리인 거죠. 이번 주에는 이렇게 새 다큐멘터리가 프랑스에서 개봉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동네에서는 개봉하는 영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떤 영화를 볼까 생각을 하다가 곧 세자르 영화제가 있다는 게 생각이 났습니다. 세자르 영화제는 프랑스 국내 영화제로 프랑스 내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영화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올해는 2월 23일에 열릴 예정이에요. 작년에 개봉했던 영화들에 대한 시상이 이뤄지는데요. 그래서 이번 세자르 영화제 다큐멘터리 부분에는 어떤 작품들이 후보로 올랐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후보에는 총 5작품이 올랐는데요. 그 중에 제가 프다봅에서 다뤘던 영화가 3편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1회에서 다뤘던 클레르 시몬 감독의 노트르거 우리의 몸, 그리고 7회에서 다뤘던 모나 아시아슈 감독의 리틀 걸 블루, 그리고 11회에서 다뤘던 카우더 벤 하니아 감독의 레피돌파, 한국에서는 포도터스라는 제목으로 소개됐죠. 네, 이렇게 3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작품은 파티 몰랑 감독의 아틀란틱 바와 니콜라 필리베르 감독의 슈에르 라다망이라는 작품이에요. 아틀란틱 바는 폐업을 앞둔 아르레 한 발을 찍은 이야기고요. 슈에르 라다망은 파리의 센강 배에 위치한 주간 돌봄 시설을 찍은 이야기입니다. 이 2작품은 제가 못 봤던 작품이라서 둘 중 한 작품을 보고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개봉을 했을 때 보러 가고 싶었는데 이제 못 봤던 니콜라 필리베아 감독의 슈에르 라다망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작년 베를린 영화제에서 황금곰상을 받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개봉을 하고 지나면 VOD 서비스가 되니까 네, 그래서 찾아서 봤어요. 슈에르 라다망 제목을 직역하면 이제 아다망 위에서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라다망이라고 이제 제목에서 제가 읽은 건 아다망 앞에 관사가 붙으면서 이제 라다망으로 읽힌 거고요. 이 아다망은 정신건강 주간돌봄 시설의 이름입니다. 위에서라는 전치사가 붙는 이유는 앞서 얘기했듯이 이 센터가 강 위에 이렇게 떠 있어서 인데요. 그러니까 약간 이 시설은 정확히는 배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한국은 이런 식으로 배를 이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프랑스는 강가에 정착된 배를 이렇게 바나 식당 아니면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배를 주거 공간으로 개조해서 그 안에서 사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재밌죠? 니콜라 필리베아 감독은 70이 넘은 프랑스 남성 감독인데요. 2010년부터 이 아다망에 대해서 알게 됐다고 합니다. 전에도 한 정신병원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알게 된 정신상담가가 이 아다망을 처음 만들 때 관여를 했던 거죠. 이 아다망은 설립 처음부터 치료자와 환자들이 함께 의견을 모아서 건축팀과 함께 만든 거라고 해요. 그리고 감독은 이 아다망에 이제 자기 영화를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 초대돼서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고, 이제 그때의 경험이 굉장히 강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신질환 관련 영화를 찍고 싶었대요. 아다망 주간 돌봄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하자면, 정신건강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성인들을 맞이하는 장소입니다. 병원이라기보다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활동을 하면서 환자들이 사회와 조금씩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 듯 해요. 그래서 치료자가 있고 환자가 있는 뭐 딱딱한 수직적이거나 일방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치료자와 환자가 함께 운영해 나가는 것 같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한국어 표현에 있는 돌봄이라는 표현을 좀 더 상호적으로 생각을 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생강 위에 띄워져 있는 아다망의 외관은 꽤나 멋진데요. 제가 블로그에 이미지를 올려두겠지만 여기서 잠시 설명을 하면 길쭉한 타원형의 구조로 겉에는 갈색 나무판들로 외부가 이제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양쪽 곡선면에는 나무 덧창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열리는 구조라서 덧창이 열려 있을 때 멀리서 보면 뭔가 비늘이 달린 것 같기도 하고 깃털이 달린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물에 떠 있는 구조물이기는 하고 배의 형태와 비슷하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학적인 의미에서 정확히 배는 아닌 듯해요. 영화는 거의 이 시설 안에서만 촬영이 되었습니다. 시작은 기타 연주에 맞춰서 노래를 열심히 부르는 한 중년 남자의 모습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마른 체격에 키가 좀 크고 짧은 머리가 한 80% 정도는 하얗게 센 남자예요. 50대 정도밖에 안 되어 보이는데 이가 많이 빠져서 정면에서 보이는 윗니는 2개 정도. 그렇다 보니 발음이 세서 가사가 부정확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 남성은 프랑수아라고 해요. 그리고 천천히 이 시설을 보여주는데 사람들은 한데 섞여 있어서 얼핏 봐서는 누가 환자이고 누가 치료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며 회의를 하는데 그때 이제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소개를 하는데요. 이제 그때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죠. 자주 상담사나 실습 중인 간호학과 학생들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주간 회의에서는 그 주에 아다망에서 있는 행사나 할 일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이게 단순히 내용을 전달하는 회의가 아니라 함께 토론하고 결정하는 자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 장면과 함께 또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 돈 정산을 하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둘러 앉은 테이블 위에 돈을 늘어놓고 기록해둔 것과 이제 돈의 합계가 맞는지 확인하는 장면인데요. 이 시설에는 환자들과 치료자들이 함께 운영하는 카페가 있어서 아마 거기서 생긴 수익을 정산하는 자리가 아닌가 했습니다. 이런 작은 활동들이 환자들에게 돈에 대한 감각을 되살리거나 뭔가 정확성을 요구하는 일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고 또 거기서 얻는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지 않을까 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후에 크게 영화에는 두 종류의 장면이 있다고 봤는데요. 하나는 이제 환자들을 인터뷰한 영상이고 다른 하나는 환자들이 아틀리에에서 혹은 또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는 영상입니다. 예술 활동들이 꽤 많은데요. 아다망에는 다양한 아틀리에들이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 시간, 춤을 추는 시간, 재봉틀로 무언가를 만드는 시간, 악기를 연주하는 시간, 사진을 찍는 시간, 함께 요리하는 시간 등이 있어요. 그리고 영화를 함께 보고 이야기하는 시네클럽도 있고요. 그림을 그리는 시간에는 그리기가 끝나면 한 사람씩 앞에 나와서 자기 그림을 소개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무엇을 그리고 싶었는지 이야기하고 다른 이들은 그 그림을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하죠. 구체적인 형상을 그리시는 분들도 있고 추상적인 이미지를 그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영화에는 이 그림 아틀리에가 여러 번 나왔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자리라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곳에 오는 이들은 각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정확히 그들이 어떤 질환을 겪고 있는지 알려주지는 않아요. 다만 인터뷰를 통해서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느끼고 어떤 고통에 힘들어 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죠. 그 중에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는데요. 한 중년 남성분이 책을 들여다보다가 예술 작품들 덕에 자신이 삶을 어떻게 지탱해 올 수 있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들이 없었더라면 자신은 버틸 수 없었을 거라고요. 이런 인터뷰와 아틀리에 장면들을 보면서 저는 인간에게 있어서 예술이란 무엇일까? 더 구체적으로는 인간에게 자신을 표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신을 표현하는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은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춤을 추는 아틀리에에서도 음악이 있거나 대단한 동작을 외워서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지 않아요. 자신의 몸을 두드리면서 이제 박자와 소리를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죠. 규칙 같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은 집중할 다른 무언가를 찾고 또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 가면서 조금은 자신의 마음의 감옥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요리라는 행위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영화에 딱 한 번 아다망을 벗어난 다른 공간이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장사가 끝난 시장에 찾아가서 아직 먹을 수는 있지만 상품 가치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버려진 식재료들을 찾아서 주워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장면에서는 아니스바르다의 이삭 줍는 사람들과 나가 생각이 났어요. 비슷한 장면으로 시작을 하니까요. 이렇게 찾아낸 식재료로 사람들은 함께 요리를 합니다. 그날은 과일들을 찾았던지라 사람들은 잼을 만들어요. 버려질 뻔했던 식재료들이 음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함께 먹을 것을 찾고 만들고 나누는 과정을 함께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리를 참 좋아하는데 과정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고 정해진 시간과 함께 끝나며 이제 그 시간이 끝나면 대체적으로 맛있는 결과물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단시간에 생에 꼭 필요한 행위로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것도 맛있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아합니다. 영화에 이 아다망을 방문한 한 정신상담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은 이 아다망이 욕망의 공간이기도 한 것 같다고요.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곳.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 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다고요. 저도 매우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함을 크게 느끼게 하는데 이 여러 창작 또는 예술 활동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했고요.
이 영화를 보기 전에는 사실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찍는다니 그 시선이 혹시 착취적이지 않을까. 뭔가 좀 도덕적인 이유에서 우려가 된 건데요. 역시나 이건 저의 과한 우려였고요. 특히 이게 그 정신건강센터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찍다 보니까 그런 시선에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뭔가 이렇게 울타리를 쳐줬던 것 같아요. 그 공간 자체가. 저는 어쨌든 다양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영화를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건 다큐멘터리만 할 수 있는 거구나. 극영화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거구나. 세상을 살아낸 고통을 겪고 있는 이의 얼굴이라는 건 연기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영화 첫 장면에 노래를 부르는 프랑스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분이 아담한 갑판에서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있는데 이제 담배 연기를 들이마실 때마다 볼이 홀쭉해지는데 치아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 보니 이게 볼이 치아가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이렇게 패이는 거예요. 이거는 배우 얼굴로 표현할 수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요즘에는 뭐 비주얼 이펙트들이 워낙 잘 발달해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치아가 없는 실존 인물의 모습은 사실 많은 그 개인의 역사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달되는 삶의 두께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아, 이게 다큐멘터리의 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이 좋았고, 베를린 영화제에서도 황금곰상을 받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약간 극단적으로 치우쳐진 다른 면을 보고 싶어서 이 영화를 봤는데, 이렇게 인간과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작품일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아주 좋았고요. 작년 베를린 영화제 심사위원장이었던 배우 크리스틴 스튜어트는 이 영화에 대한 심사평으로 인간 표현의 필수적 필요성에 대한 영화적 입증이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네, 매우 동감하는 바입니다. 감독은 원래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한 편의 영화만 만들 생각이었는데 그 필요성을 느껴서 3부작을 만들 계획이라고 해요. 첫 편인 이 아담왕 위에서는 이 공간 아담왕과 그곳의 사람들을 찍었다면 이어서는 다른 센터에서 환자와 치료자가 상담을 하는 장면을 찍고 세 번째에는 치료자들이 환자들의 집에 방문하는 그래서 방문 치료를 하는 내용을 찍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두 편에서도 우리가 이 영화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또 만나볼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세 영화는 각각의 독립성을 갖게 만들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작품을 보기 위해서 뭐 꼭 첫 번째 작품을 봐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마 곧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번 세자르 영화제 다큐멘터리상 후보에 오른 5편 중 4편을 본 게 되었는데요. 과연 어떤 작품이 상을 받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소식 전해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리온 코티야르가 출연했던 리틀걸 블루가 받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데요. 워낙 다른 후보작들도 쟁쟁하다 보니 어떤 작품이 받아도 납득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영화 관련 이미지와 정보는 블로그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hunjusong_입니다. HEUNJUSONG_입니다.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들으시는 플랫폼 혹은 블로그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글들이 제게는 많은 힘이 된답니다.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도 건강히 무탈하게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